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플입니다. 밖에 있는데 네, 공지를 지금 봤어요. 자, 드디어 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12일, 네, 12일에 신규 콘텐츠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신규 콘텐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을 한동안 굉장히 못 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헌태기가 와서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음 중요한 거는 이제 블루스택이 계속해서 오류를 이제 보여줘서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튕기고요. 그래서 실시간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신규 콘텐츠 균열에 대한 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12일 날 나온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네 신규 콘텐츠 균열이 이렇게 오픈이 된다. 그래서 균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 균열 콘텐츠 UI를 보시면 색상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세 마리는 배경이 녹색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은 약간 노란빛을 띠고 그다음은 네 보라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일반, 뭐 희귀, 레어 이런 등급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보이고요. 네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석화 가고 오일이 네 색상이 보라색인 걸로 봐서 제일 어려운 보스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직접 잡아 보면서 네 경험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뭐 굳이 뭐 미리 이거를 예측을 해 봤자 뭐 도움이 될 건 없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클리어를 해야 하는지는 잡아 보면 알게 될 부분들인데 일단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은 자 요 아래쪽으로 쭉 미노타우로스도 보이네요. 네 역시나 네 '내가 알던 그 민호가 아니야.'라고 나와 있고 균열 레벨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높을수록 보스 몬스터가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라색 배경을 갖고 있으면 좀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아마 뭐 더 뒤로 가면 붉은 계열의 배경을 네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렇게 균열을 우리가 돌아야 하는 이유죠. 네, 균열을 돌아서 우리가 뭔가를 습득을 하고 그 습득한 걸 가지고 뭐를 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균열을 클리어하면은 이렇게 균열 코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코인으로 이렇게 봉초라든가 아니면은 뭐 커틀릿도 교환이 가능하고 명예의 증표도 가능해요. 경쟁전에서 우리가 네, 승리를 하고 얻게 되는 그런 증표로 교환할 수 있는 목록들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신규 아이템 차원석이에요. 자, 이 차원석이 뭐냐? 제가 예전에도 리니지2와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모든 이런 RPG 게임의 시초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리니지2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니지2에는 빈 소켓이 있어요. 무기에 꼽을 수 있는 빈 소켓이 있고 네, 그 빈 소켓에는 생명의 돌이라는 거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돌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방어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크리티컬이 올라간다거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지금 요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차원석 세공이라고 있고 사진 밑에 가득 찬 인벤토리는 그저 테스트 결과물일 뿐이라고 나와 있고요. 차원석 세공 네모 안에 있는 차원석의 레벨을 보면 21부터 8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0원밖에 들지 않아요. 자, 이건 뭐냐면 굉장히 반복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공이 완료가 되어 있는 이 네모 안에 보시면 소켓이 있는데 이 소켓 안에 있는 게 네모예요. 그리고 그 녹색 네모 안에 방패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 표시 오른쪽 위쪽으로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옵션이 몇 가지가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력과 방어력 요렇게 붙을 수야 있겠죠 아무래도. 방어와 관련된 옵션이니까. 그리고 레벨은 랜덤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21과 80 중에 제일 높은 80도 나올 수 있지만 21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면서 더 좋은 옵션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약간 그런 노가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레벨이 많이 붙어 있는 오른쪽 이제 뒷배경에 보면은 1 부터 40 까지인 세공석도 있고 차원석도 있고 1 부터 20 까지인 차원석도 있고 21 부터 80 까지인 차원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를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차원석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10,000원씩 주면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방어구에 꼽을 수 있는 거, 뭐 보조무기에 꼽을 수 있는 거 모든 옵션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것도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차원석은 그냥 레벨만 제공이 되는 거고 계속 반복 돌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레벨에 내가 원하는 옵션이 붙은
그러니까 모든 RPG 게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약간 가챠 같은 느낌이 강하죠. 자 바로 아래 보시면은 그 부분을 설명해 놨습니다. 세공되지 않은 차원석을 세공해서 장비에 장착을 할 수 있고 골드를 소모하고 세공 시 차원석의 모양, 레벨, 등급, 능력치 등이 랜덤하게 결정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능력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이 녹색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는 뭐 생명력과 방어력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가 없는 옵션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높아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게 붙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옵션을 붙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해서 획득을 해야 하는 그런 어 사실 이 옵션은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RPG 게임들에 다 있는 옵션이에요. 지금 거의 뭐 엔드 콘텐츠 느낌의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자 다들 준비 잘 하시고요. 자 차원석 소켓 개방은 하나를 개방하는데 50만 골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1 스테이지까지 다 완료를 하셔야지만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고요. 뭐 균열 콘텐츠는 나왔고 균열 콘텐츠를 우리가 클리어를 해서 뭘 얻기 위한 클리어냐? 바로 이 세공석이고요. 차원석을 습득을 해서 세공을 해서 원하는 옵션이 붙을 때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려라. 라는 그런 아주 기나긴 여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밑에 이제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요. 장착 장비 중에 주무기, 보조무기, 방어구, 허리띠. 우리가 이제 11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장착을 하고 나면 이제 반지와 목걸이도 오픈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허리띠에 붙어 있다는 거는 다른 장신구들도 충분히 이제 세공석을 장착할 수 있는 소켓이 마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4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반복 콘텐츠인 건 당연한 거고요. 한정되어 있는 필드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습득을 하고 그 습득한 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옵션, 강해지기 위한 옵션을 획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반복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골드를 굉장히 많이 쟁여 놓은 고인물들한테는 어느 정도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해져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거든요. 이제 지금으로서는 강해져서 할 수 있는 콘텐츠는 경쟁전밖에는 없다. 물론 에키노스도 내가 좀 더 강해져서 위에 있는 나보다 상위권에 있는 분들의 기록을 깰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된 노동이 될 수가 있어요. 나보다 센 사람이 80 레벨을 획득해서 아주 좋은 옵션을 달고 정말 세졌는데 나는 아무리 돌려도 80 레벨이 획득이 안 돼. 이런다면은 그것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접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랜덤 콘텐츠는 약한 분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는 반면에 강한 분들이 '아 짜증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미리 뭐 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자 바로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인데 자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게 뻔해요. 물리 공격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명 피해량이다라든가 그런 건데 이렇게 기절 피해 감소 6, 브레이크 피해 감소 9.6 이런 것들은 사실 경쟁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토벌을 도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옵션들 뭐 어떤 특정 속성에 대한 옵션들만 있다면 이거는 '아 별로 쓸모가 없는데.' 하면서 분해를 하겠죠. 아니면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질 거야.' 그래서 토벌에서도 활용하고 또는 뭐 경쟁전에서 방어로도 활용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슬레인이 굉장히 핫한 구간이기 때문에 슬레인을 막기 위해서 나는 뭐 화염 피해 감소를 나는 뭐 맥스를 찍어 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콘텐츠는 굉장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반복 작업이 필요하고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획득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붙이는 데 좀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인물들 내가 반복 작업은 이미 숙달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모든 옵션을 획득했는데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12 일에 업데이트. 이제 3 일, 4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규 콘텐츠를 기대해 보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헌태기가 사라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플리였습니다.